집중 취재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보도국 한나영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건설업계 굉장히 요즘 어렵죠? 네. 건설업계가 시중금리 상승에 원자재값 급등, 부동산 시장 위축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역대급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생존을 위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선정한 키워드는 얼어붙은 건설 경기입니다. 부동산 PF 부실 이슈, 인건비와 자재비 등 원가 상승으로 인해 건설 경기가 올해에도 지속해서 악화하는 모습인데요. 건설사들 역시 외형 성장에는 성공했으나 영업이익은 소폭 상승에 그치거나 전년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와 같이 선정했습니다. 네. 이 수치상으로는 조금은 체감하는 게 틀려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건설업계 내에서의 체감 경기는 어느 정도로 안 좋은가요? 네, 건설업계가 체감하는 건설 경기는 올해 들어 더 악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조사하는 건설업의 경기 실사지수인 BSI는 올해 들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BSI는 통상 100을 기준으로 높을 경우 경기 확장, 낮은 경우 경기 침체로 평가합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경기 실사지수 평균은 51.5로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00대 건설기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개 기업이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에 들어가 위기의식이 정점에 이르렀던 지난 2013년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이후 크게 감소한 건축 허가와 착공으로 인해 올해 공사 물량 자체가 크게 위축된 데다 공사비 상승과 공정 지연이 잦았던 21년부터 22년 착공 현장이 일부 마무리되지 않아 건설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PF 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PF 부실 사업장 처리가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금융계까지 흔들었던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분은 아직도 좀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형 건설사 실적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네, 3분기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 역시 부진할 것이란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시공능력평가 1위 삼성물산 건설 부문의 3분기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0조 6,516억 원, 7,989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1%, 3.79% 하락한 수치입니다. 현대건설의 올 3분기 매출은 8조 1,889억 원, 영업이익은 1,70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4.2%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30.1% 급감한 것입니다. 대우건설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이 각각 2조 5,340억 원, 1,27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3%, 3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역시 건설업계 수치상으로도 이제는 좀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듯하게 굉장히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주택사업은 잘 나간다입니다. 네. 올해 건설사 간 도시정비 왕좌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데다 하반기 대형 사업장들이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에 더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단기간 경쟁도 전개되면서 주택사업이 다시금 떠올라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도시정비 사업 하반기에는 어떨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네, 올 상반기 도시정비 사업 수주에 좀 소극적이었던 건설사들이 네. 하반기부터는 빠르게 수주 곡간을 채우는 모습입니다. 삼성물산은 용산구 남영동 업무지구 2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면서 최근 수주액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포스코 ENC, 현대건설, 롯데건설, GS건설 등 10대 건설사 중 7개사가 1조 원 이상의 일감을 쌓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총 수주 규모가 지난해를 넘어설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특히 올해 말에서 내년에 걸쳐 시공사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남 4 재정비 촉진구역,
이른바 한남 4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에선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 간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구세합니다. 네, 또 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건설사들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네,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를 뽑는 선도지구 공모에 네. 15만 3천 가구가 신청하면서 평균 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11월 선도지구 단지를 최종 선정한 뒤 인허가를 거쳐 27년 착공에 나설 계획입니다. 신도시별로는 분당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 예정구역 67곳 중 47곳이 뛰어들었습니다. 규모는 5만 9천 가구로 선도지구 예정 물량인 8천 가구의 7배가 넘습니다. 네. 이들 구역의 평균 주민 동의율은 90.7% 수준으로 다수 구역이 만점인 95%에 가까운 점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추가 분담금과 공공기여도, 사업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이 많이 나오면서 아직은 건설업계도 섣부른 판단을 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방문한 선도지구 공모에 나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네. 대형 건설사들의 사업 추진 응원 현수막을 여럿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결국은 좀 어려운 건설업계에 조금 단비처럼 도시정비 사업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아직도 업계의 업황 자체가 회복되지 않은 건설사들 어떻게 앞으로의 전망을 하고 있고 경영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것으로 꼽으셨어요? 네, 세 번째 선정한 키워드는 살 길 찾는 건설사들입니다. 네. 건설업 불황으로 인한 실적 부진에 건설사들은 해외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거나 수도권 위주의 분양 등 돌파구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건설업계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선정했습니다. 네, 건설사들 뭐 해외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최근에 어떤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나요? 네, 사실 해외 건설 수주 현황 역시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해외 건설 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의 지난 8월까지 누적 수주액은 약 179억 5,673만 달러, 하나로 약 24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약 18% 감소한 수치인데요. 그 결과 올 초 정부가 내세운 올해 연간 수주 목표액 400억 달러 달성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네, 이 중 그나마 수주 실적 상위권을 유지한 삼성 E&A가 국내 전체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E&A는 올 상반기 10조 9천억 원의 신규 수주 실적을 쌓았습니다. 지난 4월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가 발주한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젝트 공사로 6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수주에 성공한 덕입니다. 네. 이는 창사 이래 최고액인 것은 물론 국내 건설사가 사우디에서 수주한 공사 중에서도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역시 해외 수주 총액 4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삼성 E&A의 뒤를 이었습니다. 현대건설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우디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는 물론 그룹사 현대자동차의 배터리 공장 수주 덕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7월에는 미국 힐스버러 태양광 발전소 사업권을 인수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강화를 통한 외형 확대에도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집중 주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또 건설업계의 향후 경영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보도 한나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